네, 반갑습니다. 10월 29일 화요일 장중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소폭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빠졌고요. 코스피는 0.34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별로 당황스럽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매도는 확장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등등의 매도를 또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오늘 반등세,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제가 설명해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삼성전자와 시장의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줘야 되고요. 삼성전자 반등을 하게 되면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끌어내리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어떤 시장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그런 개별주 위주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요. 나머지들은 내려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효과가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급등 이후에 살짝 반등, 그 다음에는 차익 매물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포지션들을 이해만 하고 있다라면 아, 이래서 조정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당황하고 또 걱정하고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상했던 대로 뭐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들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바로 뭐 대단한 어떤 상승이 나타나거나 또는 뭐 급락이 나타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같이 대응들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 지수는 260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2620, 30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자잘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또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낼 때 다른 종목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는 시장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흐름들이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겠죠. 자, 아침에 좀 떨어졌다가 그 자리 유지하고 있고요. 오후에 점점점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의 반등 포인트가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이 시장의 포지션은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움직일 것이다. 즉 시장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대형주 쪽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몰려갈 수도 있겠고요.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고요. 오늘 2차전지나 바이오 이런 쪽에서 주가 하락이 일어나게 됐기 때문에 시총 상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하락은 주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한 이치입니다. 이 부분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수급동에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부분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타 여러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팔아치우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그래도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개인들 매수가 아마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왜 또 많이 들어가나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되면은 수급이 다른 쪽에 있다가 또 일로 몰리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수급 동향은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반등으로 연결돼서 플러스 마감할 확률은 많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후반부에 조금 이 수급 동향이 개선이 된다라면 종목들별로 상승 포인트들이 바뀌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자, 시장 포인트 살펴볼게요. 오늘 다 같이 밀리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1.89 올라가면서 59,200원까지 올라갔고요. 6만원대 근접하는 모습이에요. 6만원대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저항, 21선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나면 또 살짝 들어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서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넘어가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 만들 때까지는 특별하게 움직임들이 뭐 아주 자유스럽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제한적인 움직임 계속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 없고 없는 분들이 아무 때나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올라온 것들은 KB금융 살짝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 은행주들은 지금 보합세 유지되고 있고요. 삼성물산 조금 올라와 있고 그리고 고려아연이 미쳐서 날뛰는 느낌이죠. 지금 경고 예정까지 들어가는 빨간 탁시 붙어서 요거는 언제 빠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적당한 때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거 빠지게 되면은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쭉쭉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시고요. 팔 수 있을 때 팔고 나오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 외에 하이닉스 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 홀딩스, SDI 다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로직스 하락세 진행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보합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 오늘 현대모비스도 떨어지는데 요거 말씀드렸죠? 매물대 단기 조정 23만 5천원까지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모르고 조정 나오면 당황하는데 알고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지? 라고 생각하면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은행주들 대체적으로 보합세 유지되고 있지만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한국전력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치고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이격 벌려놨기 때문에 아래로 들어오지 않고 횡보만 나가도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그다지 좋은 흐름도 별로 없고요. 기업은행이 안 떨어져요. 유한양행 떨어지는 건 뭐 그렇다 치는 거고요. 네, 기업은행이 안 떨어져. 야, 이거는 그냥 사야 되나 계속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저는 1월달까지는 지켜볼 겁니다. 네, 더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어차피 나한테 없는 거고 돈은 내가 주고 있는 거니까 네, 주가 떨어지면은 사겠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 매수해도 사실은 7%대 배당이라 나쁘지 않은데 네, 이 욕심이라는 게 좀 생기네요. 좀 더 아래쪽 떨어지면 그때 샀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주들 조금 반등하는 듯 했지만 다시 밀리고 있는 모습이니까 얘네들도 더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쪽은 그냥 별로죠. 네, 전부 다 전멸. 휴젤과 클래시스만 오늘 빨간불 살짝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전멸입니다. 소부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밀리니까 빠지는 모습이고 삼성전자와 연결된 종목군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뭐 이렇게 눈에 띄는 형태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가도 다 마이너스가 많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주가 흐름은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반등 포인트가 잘 연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망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려놓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삼성전자 올라가는 시점에서 다른 것들이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거래소 같은 경우 보시면 346개 상승이 522개 하락, 523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36개 상승에 935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계좌 상황도 좀 내려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 이런 거, 하이닉스 이런 거 내려가면 저도 계좌가 내려가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뭐 전체적으로 계좌 상황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오늘 뭐 대한항공도 좀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요것도 좀 반등해서 신고가잖아요. 좋잖아요. 이런 거 괜찮은 모습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계좌가 플러스 넘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상승률 보시면 제노포커스, 피플바이오 이런 종목들 상승되어 있고요. 제노포커스 또 미쳤네요. 네, 이런 거는 근데 건드릴 필요가 없죠. 원래부터가 그지 같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급등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매수할 리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시총도 얼마 안 됐었던 거. 지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시총이 1200억이지 그 전에는 600~700억밖에 안 되던 거는 건드릴 필요 없는 거죠. 자, 예센테크, 서울옥션, TY홀딩스, 우선주, SGA 등등등 급등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총이 작은 개별주 위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기술투자는 네, 특강 때 말씀드렸던 건데 급등해버리네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뭐 그런 정도. 뭐 아주 나쁘지 않아요. 유바이로직스도 있네요. 네, 유바이로직스는 제가 특강 때는 따로 말씀 안 드렸죠. 이거 추적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급등이 했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라서 뭐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코콤이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고요. 네, 그런 정도. 9% 상승한 종목 제법 있네요. 29개 정도. 자, ETF 제외하더라도 한 24, 5개 정도는 오늘 상승한 것 같아요. 아주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상승 포인트는 1.67 강원랜드요. 분위기 좋네요. 강원랜드가 오늘 1.67 정도 상승하면서 분위기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락률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 그냥 거래 재개되고 나서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정리매매인가요? 정리매매네요. 네. 이건 뭐 건드릴 필요 없는 거죠. 대부분 ETF, 그 다음에 성모전자, 우선주, 비트나인 이런 정도라서 실제로 하락한 종목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낙폭을 키운 종목들이 어느 정도 촘촘히 박혀 있다는 거. 그래서 2.39 마이너스 1% 정도 나오시면 되는데 저는 마이너스 1%까지는 아니고요. 네, 마이너스 한 0.4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벌어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볼 때 0.45 정도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올라온 것 좀 빼먹었다 이 정도긴 한데 마이너스 1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마이너스 1% 정도가 오늘 시장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적정한 그런 계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순매수로 바뀌었네요. 아까는 매도였는데 매수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인더스트리얼, KB금융,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요.
특강 종목이죠. 네, 특강 종목이 오늘 많이 올라가는데, 네, 올라간 종목이 너무 많아요. 이번 특강 듣기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라가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고요. 산일전기, LG화학, 유한양행, LG엔솔루션. 일단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나 시끄러운 종목들은 조심만 하시면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 하락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내용들 나오고 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 보시면 하이닉스 순매수에 삼성전자 매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매도가 아침에는 이거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순매도였는데 매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일단 오후가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반도체 쪽에서 반등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분위기가 또 완전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고 2차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쪽 매도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유한양행, KB금융, 은행주 매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LB, 한국타이어 뭐 이런 쪽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가스공사 뭐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 사지 않아야 되는 것들만 피해가면 여러분들 계좌가 크게 이탈될 이유는 별로 없다라는 거 우리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내가 놓친 게 정말 후회가 되긴 하는데 이거 정말 아쉽습니다. 이건 정말 아쉬운 종목이네요. 계속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 오늘 반등세 좀 연결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죠. 네, 그냥 뭐 예상했던 대로 흐름이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포지션이나 시장의 흐름을 좀 이해하고 들어가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좌를 통해서 뭐 그렇게까지 크게 손해볼 일도 없고 걱정하실 만한 내용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너무 걱정하실 거 없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느긋하게들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아쉬운 거는 이제 그동안 삼성을 너무 홀대했기 때문에 삼성이 올라갈 때 시장이 따라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아쉽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줘야 돼요. 지금 지수 포인트를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그래도 한 65,000원 정도까지 올라가 줘야지 네, 시장이 같이 연동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한 65,000원 정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코스피 지수가 한 2600, 2620 그 정도까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같이 연동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괴리가 너무 커서요. 삼성 혼자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시장이 다른 종목들이 희생을 좀 해야 되겠죠. 그동안 많이 꿀 빨았으니까 이제 삼성 올라갈 때 조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흐름만 좀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나쁜 장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후에도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좀 지켜보면서 수급 변화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후에는 14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14시 무방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가 무방에서 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